저 이제 비전을 위주로 하는 연구실에 사실 LLM가 접목해서 다운스트림에 적용한 연구들이 많아서 도 하고 생각 세미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는 거는 왜 LLM을 배우나? 그게 예전 그의 그 태어 이제 이제 분의 그 그림에 있었던 건데 뭐 마찬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인간으로 치면 뇌의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LLM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물체를 특정한다든지 하는 이제 지오메트릭한 레벨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VLM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피지컬 레벨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진 않지만 어 저희가 비전 도메인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너럴한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AI 연구로 이제 그쪽으로 그 연구 방향에 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L의 어떤 코그니티브 인텔리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LLM을 이해하고 조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구성은 저희가 일단은 LLM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적용할 때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용어 이제 리즈닝, 뭐 체인 오브 소 같은 개념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해보고 하고요. 그리고 위드 키 퀘스천으로 이 체인 오브 구조로 대표되는 LLM의 이 언제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다운스트림 테스트를 다 했을 때 이 리즈닝을 사실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리즈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점에서 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LLM의 강력한 리즈닝 능력을 비전 도메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결국 LLM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게 GPU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LLM을 파인튜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키 퀘스천을 가지고 세미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 컨텍스트 러닝은 저희가 그 LLM이 여러 워드로 된 토큰 시퀀스를 어떻게 잘 구성해서 인퍼런스를 높이는 모든 종류의 러닝을, 그러니까 웨이트의 업데이트가 소비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러닝을 저희가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요. 예시로 보시면은 뭐 딜리셔스 푸드 이즈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있고 그거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벤치마크가 있으면 이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구성해가지고 어, LLM이 수행해야 되는 작업에 이제 밑에 예시로 이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같이 넣어줘서 LLM 학습 없이 파라미터 학습 없이 성능 향상을 유도하는 그런 러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LM을 쓴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러닝 기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처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컨텍스트 러닝이고 두 번째가 인웨이트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수반되냐 수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들어가면 인웨이트 러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로라를 붙여서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이제 강압 써서 튜닝 한다든지 이런 기법들은 전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수반하기 때문에 인웨이트 러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에 보여드린 예시 프롬프트 단에서 뭔가 설계가 들어가면 인컨텍스트 그래서 이들 장단점이 다른데 인컨텍스트 러닝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어댑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제 모델 학습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제 성능 향상, 그러니까 제너럴레이션 성능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 LLM에 넣을 수 있는 토큰의 개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콘텍스트 랭스에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둘의 장단점이 서로 다르고 병행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학습 기법이라고 한다면 리즈닝은 LLM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론 능력을 얘기하면 정확히 하면 저희가 어떤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전제로 가지고 있는 사실들이 있고 그걸로 어떤 어,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과정에 이용되는 능력을 이제 리즈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인컨텍스트 러닝이랑 리즈닝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리즈닝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 저희가 원하는 텍스트 상황에 어, 리즈닝의 성능 올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추가적인 판định 기법을 이용해서 리즈닝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리즈닝이 들어가 네.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그쪽 논문들을 보면은 더 많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디덕티브 리즈닝에서 우리가 알고 연역 추론, 그리고 인덕티브 리즈닝에서 비납 추론, 애덕티브 리즈닝에서 이거는 기출법이라고 뭐 불리는 게 있고요. 스트레스가 휴문이다. 팩트 1이고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럼 이제 요걸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는 거를 이제 추론하는 거는 연역법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그럼 이제 요 상황에 제일 그럴듯한 법칙이나 그런 거를 이제 추론하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럼 죽지 않을까 하는 모든 그러니까 그 가장 그럴듯한 뽑아내는 이제 과정을 기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잘 이제 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이고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죽는다. 그럼 모든 사람은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게 이제 대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 상황에 맞는 이제 추론의 타입의 프롬프트나 이제 학습을 해야 저희가 이렇게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그쪽 리즈닝을 잘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체인 오브 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포지션들이 있고 그걸로 이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이 있으면 그 추론 과정을 표현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 정리를 하면 인컨텍스트 러닝은 학습 기법의 하나고 리즈닝은 모델이 갖추게 되는 능력, 그리고 체인 오브 소트는 그 리즈닝 과정을 표현하는 구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논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체인 오브 소트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리즈닝이 왜 필요하고 왜 리즈닝이 없는 안 해주는 상황보다 유리하고 좋은가 이제 설명하는 논문이 이제 설명들이 Transformer Probability Solve Parity Efficiently with Chain of Thought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이 중간에 이제 체인 오브 소트로 러닝을 하게 되면 그 중간 슈퍼비전을 주게 되면 원래 엔드 투 엔드로 풀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다는 어떤 풀 수 있는 이제 수학적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페리티 프라블럼이 뭐냐면은 저희가 통신공학 이런 데서 데이터 비트를 이제 송수신한다 그러면 이 통신 과정에서 콜옵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콜옵션을 검증하기 위해서 페리티 비트를 추가를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비트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even parity라고 그러면 뒤에 이 비트들의 합이 0이 되도록 parity 비트 1을 추가하는 겁니다. odd parity면 0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을 엔드투엔드로 그 데이터 비트를 인풋으로 받고 페리티 빛을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모델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키기가 불가능한 태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페리티 프로블럼을 푼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밑에 H0으로 리프 노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 비트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놓고 싶은 부분은 이 루트 노드라고 해서 이 페리티 노드가 되고요. 엔드투엔드로 학습시킨 다음에 요 가운데 인터널 노드가 없이 요 리프 노드를 인풋 루트 노드를 아웃풋으로 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체인 오브 소트로 학습을 시킨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중간 과정에 페리티들을 슈퍼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어, 저희가 어떤 처음에 인풋으로 리프 노드 중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리 구조를 생성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알려주지 않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냥 가정을 보시면 이건 이제 더 궁금하시면 논문을 보시면 되고 나이브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비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요 각 데이터 비트별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원화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어텐션 레이어가 결국에는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각 데이터 비트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고 그 차례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데이터 비트를 받은 거에서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그 여기 인터널 노드를 이제 예측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리 노드를 보고 해야 되는지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트리 구조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트랜스포머가 학습하게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어, 이제 실험 구성이고 보시면 이 어텐션 를 계산하는데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가 어떤 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학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테이션 웨이트를 계산한 다음에 요 실제로 그 데이터 비트에 있는 값들을 곱해서 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메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1로 보내고 0이면은 마이너스 1로 보내는 이제 페리티 연산을 수행하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걸 먼저 그것도 그 설명 여기 페리티에 그러니까 페리티 이용되는 빅 오메가 노테이션을 해서 그래서 이 페리티 데이터 비트의 길이에 익스포넨셜하게 샘플 수가 많더라도 이 페리티는 를 학습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티어렘입니다. 그래서 는 이제 서로 다른 페리티 어떤 페리티 공원 때문에 그 페리티 그레디언트 간의 어떤 직교성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그레디언트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엔드 투 엔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습이 잘 안 되게 되고 어 근데 만약 중간 어 티셔 보시면 그러니까 슈퍼 주게 되면은 저희가 그 디멘션의 데이터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제 충수의 데이터 샘플이 있을 경우에, 한 번의 업데이트로 이 스킬 트리 구조를 찾아서 페이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티쇼, 그러니까 COT도 이제 중간 쉬게 되면
이 페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임의의 K 비트에 대한 페리티 프로그램을 아주 단순한 이제 두 개 비트의 페리티 프로그램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반적인 태스크에 적용을 해보면 아주 복잡한 태스크를 이제 한 중간 과정에 있는 간단한 태스크의 연속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해당 논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보시면 어, 이 건데 인풋 데이터 이걸 했는데 지금 체온을 하는데 중간 슈퍼는 중간 아웃풋을 바로 새로운 그 다음 결과의 인풋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스파나서 페리 볼 수가 있고 그- 좀 줄긴 모델의 아웃풋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가 이제 누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 슈퍼비전을 하면 에러가 줄어서 페리티를 완벽하게 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스턴시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약간 자가 개선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논문을 좀 자세하게 보고 어, 어, 이 논문에서 실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 체인 오브 소트가 필요하냐? 그럼 이제 아주 복잡한 테스트로 풀 수 없는 아주 복잡한 테스트를 중간 서브 테스트로 나눠서 풀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체인 오브 소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식으로 이제 LLM 리즈닝을 할 수 있다는 이게 결국 이제 결과로 그러니까 어떤 벤치마크에서 결과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저희도 이제 비전 도메인이라고 하면 뭐 시멘틱 세션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어 시멘틱한 이제 MIU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케미로 중간 피처를 뽑아서 케미 잘 뽑히면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상계 LLM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LLM이 내놓는 결과를 직접 보지 않고도 LLM이 정답을 내놓았는지 틀린 말을 이렇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했는지 오답을 얘기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이제 논문이고 논문 보시면 일단 랭귀지 모델이 이제 처음 인베딩 레이어부터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제 아웃풋을 내놓게 되는데 중간 레이어에서 내놓는 저희가 그 체인 오브 인베딩이라고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의 히든 스테이트 시퀀스를 정했고 인베딩을 어, 어, 어떻게 그 약간 프레젠테이션 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제 해서 피처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피처라서 연속된 쌍이 그 레이트 간의 크기, 그 레이턴트가 얼마나 변하는지 앵글을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를 이제 전체 리즈닝 추론 과정에서 트레젝토리를 이제 평균을 매기면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 이거를 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저희가 샘플링한 그러니까 인퍼런스로 LLM에 넣어주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샘플, 틀린 아웃풋을 내는 샘플이고 파란색이 그 올바른 아웃풋을 내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공간상에서 어,
의 디스플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앵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맞는 콜렉트 샘플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좀 모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 얘들이 이제 이걸 좀 시각화를 시각화를 해본 것이 이를 이제 PL을 주소로 틀린 샘플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리진 과정에서 이제 트래킹을 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맞는 샘플은 파란색으로 트래킹이 되는데 보시면 파란색 맞는 샘플이 좀 더 크게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얘들 스코어를 따로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보지 않고 스코어로 정확한 결과를 내는지 아니면 틀린 결과를 내는지 이제 스코어를 매겼는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이제 매그니튜드는 크게 변하면 좋으냐 크게 변하면 좋고 앵글은 작게 변하면 좋으냐 요거를 일에서 그냥 평균을 내버린 게 또 C 제곱인데 R이고요. 뭐지? 스캐너 인베인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소 평면에서 평균을 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분석은 이제 있고, 결론적으로 이 LLM의 결과를 보지 않고 그 LLM이 정확한 결과를 그냥 앤서 틀리는 가격으로 여러 통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비전 테스트에서 캠을 보는 것처럼 LLM에서도 이제 리즈닝이 잘 되는지 여부를 이제 레피테이션 러닝 분석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럼 이런 리즈닝 능력을 비전 테스트에 들고 올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지금 우리 보편적 LLM 같은 모델들은 이제 리즈닝 성능이 굉장하지만 이제 저희 비전이나 다른 모델이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모달 랭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델티 정보를 이제 합해서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지만 사실 순수 LLM들이 가지고 있는 리즈닝 능력에는 훨씬 못 미치는 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장점만을 이제 가져와서 합칠 수 있는 하는 연구가 되었고요. 그 합치는 수단으로 이제 모델 버징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VLM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이제 이 테이블이 실험에 이용된 모델들인데 이 모델 머지이라는 기법 자체가 사실 파라미터나 모델 아키텍처 구성을 어느 정도 호환이 가능해야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이어서 라바 하면은 라마 이렇게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인베딩 디멘션이나 전반적인 아키텍처 디자인이 좀 호환이 될 수 있는 구조들 간에 이제 버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파라미터를 직접 섞어주는 방식으로 리즈닝 능력이랑 VLM의 이제 다른 모달리티에 대한 퍼셉션 능력을 둘 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했고 실험 결과만 간단히 가져와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상황이 그 그러니까 VLM을 LLM 모델로 대체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가 있으면 LLM에 이제 또 X축이 레이어인데요. 여러 레이어가 있을 때 해당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VLM의 해당 레이어 파라미터를 LLM의 동일한 위치의 파라미터로 치환을 했을 때 퍼셉션 데스크의 승률이 얼마나 떨어지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초반에 LLM으로 바뀐 부분들이 그냥 초반 레이어에서 대체를 했을 때 퍼셉션 데스크의 승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VLM이 가지고 있는 퍼셉션 어빌리티는 주로 이제
그 초기 레이어에 인코딩되는 정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리즈닝 태스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멀징해서 합쳐질 모델이 있고, 그거를 이제 다시 VLM의 파라미터로 대체를 했을 때 레이어마다 리즈닝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냐를 보는 그림이고요. 2번, 4번이. 그래서 요 그림이 보여주는 결과는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리즈닝 어빌리티는 주로 VLM의 후반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중후반? 네, 그런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뒤에 그 다음 실험 결과는 이제 해당 VLM 레이어를 이제 노이즈를 주거나 뭔가 마스킹을 했을 때 전반적인 이제 퍼셉션이랑 리즈닝 포함해서 전반적인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측정을 했을 때, 초반에서 중간 과정까지의 레이어들이, 후반의 레이어들보다 좀 더 이런 노이즈에 취약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퍼셉션 어빌리티가 대부분 VLM의 초기 레이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합쳐진 모델에서 마스킹을 수행을 했을 때, 리즈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레이어에서 균등하게 성능 저하가 일어났다. 그래서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VLM에서 거의 모든 레이어가 비슷비슷하게 관여를 한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LLM을 저희 연구실 레벨에서 쓰고 싶으려면 사실 뭐 트레인도 그렇고 인프런스, GPU 메모리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 이 LLM을 제한된 연산량 그러니까 메모리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하는 질문에서 부분이고요. 어, 방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어, LLM들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새는 GPU 메모리가 굉장히 높고, 제가 로라 같은 PFT 기법을 활용을 하더라도 사실 연구실에서 학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메조라고 제로스월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어, 백프로파게이션 없이 포워드 패스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여기 모델에 L이 로스고 세타가 파라미터에 어떤 로스된 디렉션의 퍼터베이션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터베이션을 주고 뺀 과정에서 여기 미분계수 형태로 그레디언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제 드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고, 요걸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의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백프로파게이션 수행하지 않고 대신 포워드 패스를 두 번씩 수행해서 네트워크를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타이주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대신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들이 어, 메모리는 훨씬 적게 먹는데 대신 컨버전스가 순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해시한 정보를 활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기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커버처 기반으로 스케일링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논문들 중에 그 포드캐스트를 더 수행을 해서 해시한 정보를 이제 근사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어, 해시한 정보를 하고 그 업데이트에 이용합니다. 하이즈 같은 논문의 경우에는 그 기존 제로로 이제 그 백워드 패스 없이 업데이트하는 옵티마이저들에 비해서 해시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포워드 패스를 한 번 더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두 번, 얘들 세 번 하니까 아무래도 더그 좀 걸리는
대신 이걸 해시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제어하는 식으로 어, 연구를 했고, 그 성능을 보시면 기존에 같은 계열로 이제 LLM에 이제 백워드 패스를 요구하지 않는 옵티마이저에 비해서는 이제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파인 튜닝 그리고 PFT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제로샷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그래도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학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성능 측면에서는 약간 트레이드오프이지만 유의미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GPU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시면, 요 아담 파인 튜닝이랑 파이주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보통 아담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166기가, 6.7 빌리언 이제 LLM을 학습시킬 때는 156기가 필요한데, 이 오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하면 15기가로 할 수 있어서 큰 모델들을 이제 연구실 레벨에서도 돌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어, 토이 모델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커버처가 그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불균형할 때 기존 워커보다 잘한다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고 여기 수정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수를 계산했는데 기존 메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랜드스케이프에서 실패하는 것을 쓰는 반면에 얘들은 이제 옵티멀 포인트를 잘 칠 뿐만 아니라 아담보다 레이트가 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키 퀘션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은 퀀텀 컴퓨팅 그리고 퀀텀 컴퓨팅 인 머신 러닝 한번 그 세미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준비한 취지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GPU 쓰고 하는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지만 이런 퀀텀 컴퓨팅도 사실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기술이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인트로덕션으로는 퀀텀 컴퓨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래시컬 컴퓨팅에서의 경우 비트로 많이 하죠. 비트 8개면 뭐 바이트 해가지고 우리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것도 다 32비트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 1이랑 0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는데 퀀텀 컴퓨팅이라는 거에서는 이제 이런 비트가 단순히 0과 1이 아니라 0과 1 어느 사이에 그 일종의 가능성 분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능성 분포를 저희는 큐비스라고 하고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블록스피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일 가능 이 구에서 이 밑에 쪽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확률적으로 1에 더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고 이 위에 있을수록 0에 더 가까운 숫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 스토캐 그 딥러닝을 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다 많이 쓰잖아요. 결국에 그거를 쓰는 이유가 우리는 단순히 이런 0이랑 1을 통해서는 특정 분포나 그런 거를 에스티메이션까지만 할 수 있지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클래시컬 컴퓨팅은 좀 디터미니스틱한 컴퓨팅 방법이고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 큐빅, 0이랑 1 어느 사이에 가능성 분포를 통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probabilistic computing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큐빗에 대한 조금 약간 프로퍼티들을 말씀드리자면 다들 슈퍼포지션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확률, 이 블록스피어에 이 확률 분포로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결국 저희가 뭐 슈러딩거의 고양이 얘기하면은 뭐 박스 안에 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observation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영향을 주어서 이거를 0이나 1인지로 결정을 해버리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observation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일종의 블록시어라고 해서 이런 분포도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인탱글먼트라고 우리가 뭐 두 가지 어, 파티클이 있으면은 얘가 1이면은 다른 것도 1인 거를 물리학적으로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그 원리는 그 수식이 많을 텐데 우선 그거는 간략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퀀텀 큐빗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두 가지 방식은 이제 퀀텀 게이트 컴퓨터라는 거랑 퀀텀 어니일러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인데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은 퀀텀 어니힐링이 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좀 많이 뜨고 이게 사실 저희가 글로벌 미니마를 찾는 이 딥러닝에서의 글로벌 미니마를 찾는 거랑 이 퀀텀 어니힐링이 풀고자 하는 방식이랑 매우 흡사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쓰이게 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소개를 드리자면 그리고 밑에 있는 B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다른 종류의 퀀텀 컴퓨팅인데 예를 들어 B 같은 경우는 일부는 퀀텀 컴퓨팅으로 계산을 하고 일부는 하이 퍼포먼스 클래시컬 컴퓨팅 그냥 컴퓨터를 퀀텀이랑 클래시컬을 같이 써서 하이브리드로 해서 사용을 하는 모델이 이렇게 있고 또 마지막에 D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퀀텀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게 한 방향으로 읽히게 그런 식의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저도 좀 많이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퀀텀 컴퓨팅 중에서는 퀀텀 게이트 컴퓨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은 엔드 게이트나 뭐 그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게이트를 사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게 되는데 퀀텀 컴퓨팅에서도 이런 비슷한 로지컬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다른 게 저희 0과 1은 AND나 그런 걸로 표현이 가능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블록시어를 쓰게 되다 보면은 그 분포도와의 관계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펄리 X 뭐 하다마드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걸로 이제 이런 로지컬 게이트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폴리 X나 Y 경우도 뭐 매트릭스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블록스피어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특정한 축으로의 회전 그런 식으로 계산이 나타나집니다. 저희는 단순히 클래시컬에서는 0과 1에 뭐 and, or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probability를 변환하는 그런 식의 이제 오퍼레이터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퀀텀 게이트를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큐빗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런 하드마드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변환을 해서 이런 퀀텀 그 서킷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약간 일종의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수행을 하게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런 그 오퍼레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일반 장치에서는 전자신호 1과 0 그렇게 하게 되는데 큐빅 퀀텀 컴퓨팅에서는 이런 큐빅 간에
그런 슈퍼포지션이나 인탱글먼트 그리고 로테이팅 저희가 그 큐빗을 회전을 시킬 수 있어서 그런 특성을 사용해서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퀀텀 게이트 컴퓨터라고 해서 이런 로지컬 게이트를 여러 개 쌓아서 서킷을 만들어서 일종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는 거고요. 네. 다음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퀀텀 어니을러라는 건데, 결국 이게 실제로 큐빗이라는 게 있는 게 에너지 스테이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포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큐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어 이게 얼만큼의 에너지, 이게 보통은 열 에너지로 그렇게 많이 취한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느냐를 보게 되는데 퀀텀 어닐링 같은 경우는 자세한 그 작동 원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 이게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아까 0과 1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미니마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퀀텀 어닐링이라는 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에너지 배리어를 만들 수 있고 이 에너지 배리어를 통해서 이제 0과 1을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할 수 있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닐링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 배리어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어닐링 과정에서는 이런 자기장을 통해서 어닐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장을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쏘게 되면은 이거를, 0에는 좀 덜 어닐링을 할 때 이 에너지 분포가 0에는 에너지가 조금 더 배려가 있게 되고 여기는 좀 더 낮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자기장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닐링을 0이랑 1로 분리했을 때 좀 웨이트를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단, 이 케이스는 이제 하나의 큐빗의 상황이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여러 가지 뭐 두 개의 큐빗에 인탱글먼트를 커플드 해가지고 이게 0일 때 0일 가능성, 0일 때 1일 가능성 이런 거를 다 에너지를 매핑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퀀텀 어닐링 방식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최소, 그러니까 이 lowest 에너지를 찾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큐빗. 그러니까 큐빗이 뭐 1, 1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이게 글로벌 미니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퀀텀 어닐러라는 방식이고요. 이거를 보시면은 사실상 저희가 딥러닝에서 하는 그런 글로벌 미니마를 찾는 거랑 많이 흡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희 딥러닝 같은 경우에서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거를 좀 하이 디멘셔널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거를 하게 되는데 얘도 이제 여러 큐빗을 계속 쌓아가면은 좀 하이 디멘셔널 피처 스페이스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린 게 게이트 모델이랑 어닐링 모델이 있는데, 결국에는 게이트 모델은 아까 그 서킷, 그런 각종 로지컬 게이트를 어떻게 나열하는지를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어닐링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자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에는 일종의 큐빅 간의 바이어스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어, 이거를 컨디션으로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큐빅 바이어스가 얼마나 잘 구성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퀀텀 게이트는 결국 이 회로다 보니까 각 회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 퀀텀 스테이트가 노이즈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어닐링 그래서 퀀텀 게이트 모델 알고리즘이나 그런 걸 보면은 이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을 해야 에러를 줄일 수 있을까를 많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퀀텀 어닐링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에너지라는 게 결국 온도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템퍼처 노이즈, 뭐 열 전달이 외부에서 열이 잘못 전달되면은 사실상 이 에너지 레벨에 직접적인 영향을 할 수 있어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 중에
노이즈가 살짝은 좀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 퀀텀 게이트 컴퓨터랑 퀀텀 어니링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논문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퀀텀 컴퓨팅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다 정도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하드마드 트랜스포메이션, 컨볼루션 레이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드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로버스트 피팅, 예를 들어 란삭 같은 거 할 때 란삭 대신에 이런 어닐링 방식을 써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 소개해드릴 거는 이게 사실 퀀텀 컴퓨팅에서 딥러닝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약간 마이너 필드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논문은 처음으로 이 하드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 사용해서 약간 퀀텀이랑 클래시컬을 같이 혼용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게 결국은 저희가 큐빗이 0과 1이잖아요. 저희는 딥러닝을 할 때 보통 플로팅 포인트 16이나 half precision이나 full precision 쓰면서 학습을 하는데 큐빗은 그 정도 프리시전이 나올 수가 없어서 현재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다 0과 1에 대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위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드말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네, 그래서 사실상 퀀텀 컴퓨터에서 큐비트가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다 올릴 수는 없고 일부만 이제 퀀텀 컴퓨터에 올려서 하는 것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함수인 건데 저희가 그냥 뭐 2D 컨볼루션 할 때 일종의 함수인 건데 이거를 저희 보통 신호 처리를 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Fourier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하다마드 트랜스포메이션 도메인도 일종의 좀더 Fourier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의 일종의 सब셋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컨볼루션을 컨볼루션 한 거를 대신에 이 다른 하다마드 트랜스포메이션 도메인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뭐 스케일링이나 그런 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뭐 채널 와이즈 프로세싱이나 서스트렉션 폴딩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하드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서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그 방식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결국 이게 사실 퀀텀 컴퓨팅 분야 자체가 성능을 더 좋게 만든다. 그런 단계까지 오기는 좀 많이 힘들고요. 여기에서 결국에 보려는 건 런타임. 이제 수행 속도가 얼마나 걸리냐를 초점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더마리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큐빗에서는 아직은 0과 1 관련돼서 비트 와이즈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제 큐빗의 개수에 따라서 헤더마리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그 인풋 피처에다가 저희가 곱해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를 이제 퀀텀 게이트로 한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퀀텀에서 하게 되면은 뭐 사실 이 하드마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그냥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n 로그 n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만약에 퀀텀에서 하게 되면은 ON의 시간으로 좀 더 빠르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좀 실험을 했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엠리스트 좀 실험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엠리스트에서도 하고 사이파 그리고 이미지넷에서 했는데 사이파10이랑 이미지넷은 결국에 데이터셋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실제로 퀀텀 하드웨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돌리지는 못했고 단순히 그냥 클래시컬 하드웨어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돌려봐서 성능만 확인한 정도. 이게 이 하드웨어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컨볼루션을 대체하면은 파라미터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물론 여기 성능을 좀 더 기존 거에 비해서 올렸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임프루브먼트가 있기는 하나 막 엄청 드래스틱한, 엄청 크거나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어,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카드마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옮기면은, 이제 좀 그 전체 멀티플라이 에드 캘큘레이션 숫자, 연산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파라미터 개수도 이게 컨볼루션을 그만큼 안 하니까 이 파라미터 개수도 전체적으로 주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퀀텀 헤더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학습 방식에 사용,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는 좋아졌지만 어, 이게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아직 현재 그 IBM 컴퓨터로도 애니스트밖에 못 돌리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리미테이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퀀텀 어닐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게 22년도에 나온 건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존 컴퓨터 비전에서 했었던 그런 미니마이제이션, 어, 그래, 그런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피팅을 할 수 있는 지오메트릭 모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각각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이렇게 3차원으로 볼 때 여러 개의 큐비트 연산이 있으면은 저희가 퀀텀 어닐링을 하면은 여기에서의 최소값, 로컬 미니마 말고 여기 글로벌 미니마로 이렇게 이게 좀 분리가 돼서 이게 어딘지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뭐 퀀텀 터널링이나 그런 에디어바틱 익스펜션이라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저희가 시각지능 수업에서 아마 다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컨센서스 맥시마이제이션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배우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펀더멘털 매트릭스 구할 때 코러스ponden스 포인트를 찾을 때 저희가 이 식을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퀀텀 어닐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x 이 식을 어, 이 식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저희가 랜셋 같은 경우는 결국 휴리스틱하게 계속 랜덤 샘플링해서 सब셋 찾아서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시도해보면서 하게 되는데 퀀텀 같은 경우도 물론 이터레이티브 하게는 하지만 이제 퀀텀 스페이스에서 이 연관 에너지 레벨을 보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퀀텀 어닐링으로 풀려는 문제는 이런 콜스펀덴스 찾는 문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펀더멘트 매트릭스를 저희가 보통 찾을 때는 이게 X가 뭐 좌표,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을 하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로팅 포인트까지는 못 가고 바이너리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푸는 문제는 이제 quadratic unconstrained binary optim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식이 있을 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 x 값이 1이나 0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전에 아까 저희가 펀더멘틀 매트릭스 구할 때는 이런 x값이 좌표 값을 뭐 플로팅 포인트 값을 가지게 되지만 이 경우에서는 그냥 0과 1 예를 들어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가 콜스펀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찾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이 클래시컬 컴퓨팅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사실 0과 1만으로는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매우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퀀텀 어닐링이 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와이즈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쿼드릭 엉컨션 바이너리 옵티마이제이션 클래시컬 컴퓨팅에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시컬 컴퓨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결국 이런 에너지 레벨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이 큐브 한정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는 이런 거를 이 수식으로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는 그 증명 과정이 좀 길게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생략을 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뭐 각종 포인트가 있을 때 그 최저 이 Q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게 되는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정 correlation 벡터가 Q 이 연관성 이거랑 이게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0일로 되어 있을 때 어, 그 Q를 최적화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보통의 데이터 포인트가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은 란삭이나 그런 거 돌렸을 때는 이런 2D 라인을 하게 되는데 어, 논문에서 얘기하기는 이런 하이퍼 버텍스를 통해서 이런 그룹핑을 만들어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선 시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문의 수식에 조금 더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큐버 같은 거를 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하이퍼 그 실제로 퀀텀 컴퓨터에서 돌린 거랑 자기네들이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이 어닐링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서 돌린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이퍼 에지가 이렇게 그룹핑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의 개수에 따라서 클래시컬 컴퓨터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 그러니까 하이퍼에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옵티마이제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퀀텀 어닐링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컨스턴트한 런타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 리저트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는 뭐 어, 이런 숫자 세트, 단순히 숫자 매칭이나 이런 거에서도 했었지만 또 이미지 저희가 실제로 하는 펀더멘털 매트릭 에스티메이션 같은 거에서 결과를 확인을 해봤었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에서 하다 보면 그 코러스폰딩 포인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은 이 논문에서는 그 퀀텀 어닐링으로는 못했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클래시컬 어닐링을 통해서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란삭의 경우 보면은 이게 숫자가 코러스ponden스 포인트가 84개 있으면은 이 중에서 몇 개 인라이어로 잘 맞췄는가에 대한 건데 결국 이게 란삭이랑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서 제안한 이런 어닐링 기반의 방식들이 란삭보다는 잘 나오고 이런 란삭보다 잘 나오고 이 QRF도 사실 퀀텀 컴퓨팅 기반의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인데 이것보다는 잘 나오지만 하지만 스테이트 오브 아트랑은 비등비등하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수행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거를 퀀텀에서는 못하고 어, 그 시뮬레이션 이 어닐링 과정을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뭐 이거의 10분의 1 정도 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좀 아직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결국 그 2주 전에 교수님께서 한번 퀀텀 관심이 있는 사람 있냐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사실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인트로덕터리용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까 보셨던 이런 게이트 기반 퀀텀 게이트랑 퀀텀 어닐링이 많이 사용되는데 뭐 나중에 이게 좀 더 잘 구성이 되면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것도 좀 잘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